모질고 독하기로 유명한 시어머니 아래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던 엄마. 엄마는 여섯째 딸을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15이나 되는 가족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 일꾼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고혈압에 녹내장. 게다가 미움살 박힌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는 게 못마땅했는지 시어머니의 타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엄마는 견디다 못해 왼쪽 눈의 혈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정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을 뒤로 한 채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극에 달해 잠 한숨 못 자고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 공장이 어려워져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는 엄마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누구 하나 몸져 누운 엄마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 되면 까끌까끌한 밥 한 그릇을 말없이 디밀 뿐 엄마가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눈에 온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픈 엄마는 밥도 약도 먹지 않고 끝내 굶어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바스락바스락 가벼운 창호지 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를 향해 뒤뚱뒤뚱 다가왔습니다. 저 어린 것을 두고 어찌 죽을꼬 한숨을 푹 내쉬는데 아이가 엄마의 입에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것은 감자 한 알. 마루에서 방 안까지 손에 쥐고 기어오느라 먼지가 뽀얗게 묻고 일그러진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걸음마도 못 닿던 아이가 마치 엄마의 절망을 다 아는 듯 살아야 할 희망 하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가, 엄마는 그 때 묻은 감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대에 올라 한쪽 눈을 도려내는 아픔 끝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아이가 가져다준 감자 한 알이 엄마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 붐비는 2호선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타자마자 어디선가 날아온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의 진원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유독 헐렁한 자리에 한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 얼마나 고단한지 드르렁드르렁 코 까지고 울며 잠든 그의 고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옆자리에 앉은 가녀린 아가씨 어깨로 툭 떨어졌습니다. 나 같으면 그 순간 바로 일어나 자리를 피할 텐데 그녀는 피하기는커녕 곤한 잠을 방해라도 할까봐 그의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세워선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운 사이처럼 말입니다. 그 신선한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정거장이나 갔을까 내릴 때가 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백을 열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돌 말아 노숙자의 동그랗게 오므린 손에 그가 잠을 깨지 않도록 살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 주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얼굴이 예뻐서도 옷차림이 고와서도 아닌 광채였습니다. 그녀는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가던 내게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준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한 학교로 등교한 첫날 음악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새로 맞춘 교복이 완성되지 않아 그전 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까러미오맨 불러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선생님의 노래를 듣겠다고 모두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누구 나와서 반주할래? 선생님은 의외로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반주를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주할 사람 없으면 나도 노래 안 한다. 멋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싶었던 나는 반주를 할 줄 아는 아이가 없는 걸로 알고 성큼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쟤 뭐야? 쟤 피아노 칠 줄 알아? 야, 쟤 어디서 골라온 애야? 좀 칠 줄 안다 이거지?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은 열창을 하셨고 까라뼈변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그 후 1년 동안 엄청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그 반에는 나보다 반주를 잘하는 아이가 여럿 있었지만 인기 최고의 선생님 앞이라 서로 눈치만 보며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반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받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적응하기 어려운 전학생이 첫날부터 따돌림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상가상 시험 성적이 잘 나오자 아이들의 미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파티를 계획하고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뭐니? 생일 초대장 와줄 거지?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나 생일 파티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외롭고 가장 서러운 생일 파티였습니다. 나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전쟁터에 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교탁에 올라섰습니다. 쟤 또 왜 저러냐? 왕재수? 아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총성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준비한 말들을 다 잊고 절규했습니다. 도와줘, 제발. 나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도와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만히 다가와 내 들먹이는 어깨에 손을 얹은 건 나를 가장 미워하던 현정이었습니다. 일어나,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해. 자존심을 다쳤지만 혼자 사귀던 고통을 끝내 들키고 말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내보인 대가로 나는 비로소 바나이 모두를 친구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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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